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가 주축이 된 민주당의 길이 어제 첫 토론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회를 찾아가서 이제 축사를 했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들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죠. 당내 의원님들이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을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대표로서 참석하는 게 맞겠죠. 대표님 일각에서는 비명계에 손 내민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비명계 아니라던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자, 이 대표가 찾아가서 이제 직접 축사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직접 축사를 한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당 대표로서 당연히 이런 비주류 모임이 설사 비주류 모임일지라도 이렇게 축사하는 건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당권 도전자가 말하는 연포탕처럼 연대 포용 당평이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글자만 다르다. 비명 모임이 아니고 비전 모임이다. 그래서 비전을 같이 하는 당내 어떤 연구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가서 축사하고 이런 서로 민주당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런 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좀 다양하게 있는 거는 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이런 비주류 모임들이 또 더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또 본인이 가감하게 먼저 가서 축사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물론 본인들도 이제 비전 계열이라고 하고 비명 계열이 아닌, 그리고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가 아니라는데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제 거기에 모인 의원들은 다 비이재명계라고 불렸던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 얘기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간 것은 과연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누가 있느냐, 그걸 확인하러 간 거 아니냐. 자, 이런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우선은 사실 그 민주당의 길이라는 단체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을 보면요. 평소 당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하던 조응천 의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와는 좀 거리가 먼 분들이 이제 합류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장 지금 위험스러운 것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벌써 지금 검찰에 2차례나 소환이 됐고 앞으로도 또 소환이 계속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을 할 것이다라는 당내의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대안 부재론 속에서 이런 비주류들이 나름의 목소리를 모아서 내겠다는 움직임은 매우 좀 자연스럽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문재인 정부 인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의제를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의 길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당 내부에서의 다양한 목소리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제 토론회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당이라는 게 어떤 단일한 목소리, 단일한 대우 이런 게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 다른 어떤 모색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특히 이제 우리 당이 지금 민주당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국민들의 민심의 변화의 원인이 뭐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최근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잉 수사로 이어지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은 절대 낙관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 처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만만하게 본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정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지지 세력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당 대표가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는 협치를 거부하고 검찰을 동원한 검치가 중심이 되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야당은 또 선명하게 맞서야 하기 때문에 원내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으면 싸워야 되겠지만 원내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외로 나가서 이런 장애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이제 지금 이제 다수가 형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월 4일 날 또 이태원 참사 100일 또 추모제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민생과 이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같이 평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오후 4시에 국민보호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목소리가 다양한 가운데도 아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단일 대우로 아마 장애 집회를 그때까지는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월 4일 말씀하셨죠? 2월 4일입니다. 예. 예. 자, 어쨌든 2월 4일에는 이제 장애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쨌든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 평가 때문에 국회 불신이 상당히 높은데요. 민주당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투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론전의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는 이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 장애투쟁의 명분도 이재명 대표 지키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장애투쟁이라는 것이 그 소수당이 주로 쓰는 그 방법이고요. 또 어떠한 대의 명분이 있었을 때 이것이 국민들 앞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초다수 야당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이것도 명분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요. 이런 장애 집회가 상당히 좀 가속화될수록 저는 국민들의 그런 비판 여론도 동시에 좀 높아질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진상조사 TF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활발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영부인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와 해외 정상들께서 압도적으로 저에게 하는 질문이 한국 디자인 또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 패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세계 중심에 있는 그런 기대 속에서 항상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TF 공개 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 추진에 시동을 걸 전망인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작전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실제 맞불 성격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등장했고 그동안 정권이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상태에서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곧 마무리될 거다 했는데 그게 이제 8개월이 흘러왔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지난 9월 달에 이미 특검 법안은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요. 예. 최근에 와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런 본격적인 어떤 행보가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어쩌면 뭐 정치인의 반열에 오르는 정도로 뭐 서문시장을 간다든가 또 이 뭐 국회의원 주로 부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직접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이렇게 만나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무도 개입하고 있다든지 이런 뭐 그런 이제 인상을 주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를 들면 약한 고리 어쩌면 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영린에 가까운 이런 부분을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 사법 형평성에 맞춰서 한번 정면 공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이제 TF를 구성해서 특검에 나서긴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계속 불거졌던 문제들이고 그 대통령실이 이야기하기로는
뭐 수사도 어느 정도 다 된 사안인데 왜 자꾸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세게 그 격돌을 했었습니다. 예. 당시에도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그 주가 조작 논란들이 많이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에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법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맞불 작전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표 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결 구도를 지금 민주당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기도 하고 또 그분들 가운데서도 법정 증언들이 또 새로운 것들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야당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야당에서는 수사의 형평성을 맞춰라라고 또 공정성을 자꾸 담보하고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오늘 뭐 TF를 출범시킨다고 하는데요.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그 조작 의혹에 대해서 아무래도 특검까지 좀 요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대 출마를 고심해오던 유승민 전 의원이 충분히 생각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자, 이러면서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의미가 없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유승민 의원이 민심 1위로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뭐 지금 최근에는 이제 조사가 많이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당내에서 유승민 의원의 그런 당대표에 대한 좀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룰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룰 변경에 대해서 본인의 불출마로서 항의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담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굉장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이런 선거 캠프를 꾸리거나 또 현실적으로 선거를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또 힘들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 개인적으로도 대선을 뛰었고 지선에서도 경기도지사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적된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힘든 부분들도 이번 불출마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는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이제 양강 구도로 접어지는 이제 구성인데요. 자,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 중에 가장 대상으로 한 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 이렇게 비교를 했거든요. 자, 이 결과가 김기현 안 의원이 60.5%로 김 의원을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상당히 외상을 못했던 상당히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봤는데요. 예를 들면 뭐 친윤, 반윤 또는 비윤 이렇게 구도를 잡아도 50대 50이라고 봤는데 의외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당무를 개입해서 당정 분리를 통한 대통령은 좀 더 이 정치를 협치 쪽으로 국민 통합 쪽으로 가져가고 당은 당이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이제 개입했다는 이런 인상을 줬고요. 예. 두 번째로는 뭔가 이렇게 민심이나 국민의힘의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위를 달렸던 유승민 후보라든지 또 유승민 후보가 또 좀 소극화되니까 나경원이 또 1위를 달리는 이런 1위 후보가 끊임없이 탈락해가는 과정 이런 예.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 심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 내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니까 현실적인 투표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60%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고 뭐 최근에 그 비윤 후보 이런 것들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룰도 바꾸고 결선 제도를 도입했다지만 오히려 이것이 뭐 덫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예.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국민들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여론조사가 이 당원 대상이 아니고 이제 지지층 대상이긴 하니까 이제 나중에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이 여론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두 후보는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후보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구설에 약간 오르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빚변제 의혹,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SNS 사진 한 장 때문에 이제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자, 이 사태는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우선은 뭐 사실 안철수 의원의 이런 급부상이라고 할까요? 이건 저는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를 통해서 이제 당원들께서도 이거 상당히 좀 이런 식으로까지 후보를 좀 주저앉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좀 반발심이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김기현 의원이 상당히 조금은 좀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초조할 수 있고 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뭐 정통성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자 청구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과거처럼 좀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김기현 의원이 그 지금 뭐 남재인 씨나 또 김연경 씨와 함께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이 논란이 됐는데, 저기에 대해서도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왜 상대방의 동의도 얻지 않고 저것을 SNS에 올렸느냐, 이 상당한 결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곧 시작이 이제 될 텐데 앞으로도 상당히 조금 양측에서 좀 많은 이제 논쟁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